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114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회 기출문제는 2024년 6월 달에 시행된 시험이고요. 실제 백업 데이터는 실제로 시험을 치른 시기인 24년 기준으로 제가 수업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강의 내용은 2025년 버전의 세법을 반영해서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답안지도 그렇게 수정을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수업을 들으실 때는 데이터 자체는 2024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2024년 백업 데이터로 진행을 합니다만 내용은 2025년도의 세법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문제지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직업상점 교재에 있는 뒷부분에 114회 효원상회에 대한 실기 기출문제를 교재를 열어놓고 보셔도 돼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이제 백업 데이터가 사실 2025년이건 2024년이건 큰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용은 25년 버전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제 데이터 자체를 24년 버전으로 쓰는 이유가 여러분께서 한국세무사회에서 기출문제 원본을 다운받아서 답안 저장 메뉴가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실 때에도 교재 내용하고 해설 강의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게 보기에 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로그램 뭐 여는 거는 다 아시는 거죠. 기출문제 푸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 주식회사 효원상회로 프로그램 데이터를 열어놨고요. 자, 11기가 맞습니다. 뭐 기수는 뭐 큰 상관없는데 자, 효원상회에 대해서 제일 먼저 1번 문제는 일반 점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메뉴를 잠깐 이쪽으로 이제 교재를 보기 위해서 옮겨 놓고요. 일반 점표 입력 메뉴를 열어서 여러분께서 뭐 일반 점표 입력 메뉴가 24년 버전이나 25년 버전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신 상태에서 문제를 보고 일단은 해석을 한 다음에 문제 해설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해볼게요. 각각의 문항별로. 자, 문제 1번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고요. 입력 시 유의사항 항상 다시 읽으셔야 돼요. 왜? 시험장에 갔을 때는 거의 유의사항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조교 입력은 생략하는데 타계정 대체 거래는 우리 재고 자산이죠. 타계정 대체 거래는 조교 번호 8번 코드 선택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위에 거 됐고 제조경비 500번대 코드, 판관비 800번대 코드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고 계정 과목을 새로 설정하지 말고 원래 있었던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문제가 전체 15개의 문제, 15개가 아니고 15점이다 그러면 문제는 5개일 것이다. 왜? 점표는 하나당 점수가 3점이에요. 거래처 코드를 안 걸었다거나 타계정 대체 적용 코드를 안 걸면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수가 한꺼번에 3점이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할 사항들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1번은 1월 25일입니다. 날짜부터 입력할게요. 0125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월 25일. 자,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850만 원 있어요. 계정을 줬으니까 굳이 합계잔액 시산표나 원장을 뒤지지 않아도 돼요. 미지급 세금은 부채죠. 부채가 이제 갚을 돈이니까 부채죠. 부채 계정 과목 미지급 세금으로 850이 있었대요. 근데 국민카드로 납부가 됐대요. 근데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부세액의 0.8%가 있고 이 납부대행 수수료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분계예요. 자, 일단 부채부터 없애셔야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은 등호가 T계정의 가운데 선이라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부채하고 자본은 T계정에서 대변 쪽 오른쪽에 기입이 됩니다. 그럼 없앨 때는 차변에 써서 기입하셔야죠. 부채 감소. 미지급 세금. 자, 미지급 세금. 죄송합니다. 미지급 세금. 자, 미지급 세금으로 가셔야 되고요. 하시고 뭔가 자동 설정되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미지급 세금인데 이거는 뭐 부가가치세라서 거래처 코드 별도로 없었을 거고 문제에서 특별히 얘기를 안 했으면 너무 적용도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850만 원이라고 했으면 이게 맞다라고 보고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자, 카드 결제를 원래는 카드 결제가 카드가 아니고 자,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미지급금이 나오는데 어느 카드로 결제했어요? 국민카드로 결제했어요.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거래처 코드 반드시 걸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미지급금은 부채가 맞으니까. 자, 요렇게 가는데 850만 원에 자, 계산기 잠깐 열어가지고요. 자, 850만 원에 사실은 결제가 될 때 수수료가 같이 결제가 되는 거죠. 자, 별표로 하면 여러분은 실제 계산기 쓰셔야 됩니다. 자, 8%가 0.8%가 아니고 0.8%가 우리 수수료이다. 그러면 퍼센트로 했을 때 얼마예요? 100.8이죠. 0.8이니까. 그래서 100.8, 1.08, 100.8 하셔도 되고 1.008 하셔도 되고 그냥 소수점 한 3자리, 4자리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8. 왜냐면 이제 100%까지가 자 이게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 3개를 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100.8 해놓고요. 그냥 나누기를 할게요. 나누기. 자 나누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8568000 뭐 실제 계산기를 쓰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850만 원 곱하기 자 0.8% 따로 계산하셔가지고 850 더하기 0.8%를 더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850만 원의 0.8%가 68,000원이네요. 그쵸? 68,000원. 그래서 요거가 85680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닫겠습니다. 실제 계산기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제가 항상 차변이라고 했고요. 자, 이거는 사실 세금을 내기 위한 수수료죠. 뭐 세금 자체가 무슨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판관비 코드로 수수료 비용으로 들어가면 자 수수료나 세금과 공과금으로 가면 되는데 원래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수수료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라고 했으면 요구사항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수수료 할 뻔했어요. 근데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라. 그럼 세금과 공과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관비 코드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가시되 금액이 68,000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미지급 세금은 종전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급금을 전년도 말에 결산분계를 하면서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상계 처리를 해놓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미지급 세금으로 또는 미지급 부가가치세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전년도 말 12월 31일에 850만 원을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해놨다. 특별히 거래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얘는 거래처가 원래 없었던 거고요. 이 미지급 세금은 국가에 낼 돈이니까 뭐 진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지급 세금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카드 결제가 됐을 때 이거를 외상매입금으로 해야 되느냐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시는데요. 여러분 카드 결제가 됐을 때 재고자산 구입을 위한 카드 결제면 매입 채무라서 외상매입금이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거는 원재료나 상품을 매입하는 게 아닌 그냥 카드 결제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구입 또는 상품 구입을 했을 때 카드 결제는 외상매입금이지만 그거 이외의 것들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코드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거래처 코드 국민카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해야지 문제에서 분명히 판관비 코드 세금과 공과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수수료 선생님 그래도 실무상 지급수수료 맞잖아요 하고 바꾸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 요구사항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 그래서 진짜로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의 요구사항을 따라서 그 충실하게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입력하는 그 약간 꼼꼼한 성격이라기보다 꼼꼼하게 훈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1월 25일 분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1월 31일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1월 31일. 제품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판매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했으면 계정 과목이 차변에 받을 어음이었어요. 그건 이론으로 충분히 되는 거고요. 매출 채권이니까. 자, 하나은행 할인했다는 거는 처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음을 하나은행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할인 수수료 8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사실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매각 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거예요. 이 수수료가 수수료 비용으로 가면 안 되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어야 한다. 2번 별표 쳐놓고 그대로 통으로 외우세요. 자, 일단
원래 어음을 받았는데 매출 활동을 하고 받았으니까 채권을 없애야 돼요. 대변에 받을 어음을 없애시는 거고요. 거래처 코드가 지금 이 회사는 무인상사예요. 왜냐면 여기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발행 누가 해줬어요? 무인상사죠. 무인상사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어음을 준 거고요. 자, 그 금액이 얼마였죠? 1,000만 원이었습니다. 문제에서 1,000만 원이라고 숫자 여기 요거 1,00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고 그러면 이제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예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할인 수수료 85,000원을 빼고 들어왔어요. 85,000원 할인 수수료는 뭐가 되느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된다. 자, 그래서 얘가 85,000원 요렇게 하시면 되고 대차차액 9915000원이 결국은 문제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차변에 보통예금 하셔가지고 자 9915000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일단 원래 얘가 어음을 받았는데 매출 활동하고 받았으면 계정 과목이 받을 어음일 것이다. 그리고 받을 어음은 거래처 코드와 이게 처음에 생성됐을 때 계정 과목을 최초에 처리할 때뿐만이 아니라 없앨 때에도 거래처 코드는 꼭 걸어 주셔야 되고요. 자, 금액은 이제 교재 프린트나 교재에서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 이렇게 매각 거래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분명히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올 것이다. 그것부터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어디요? 여기 매각 거래. 자,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매각 거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생길 거예요. 매출 채권의 경우에. 자, 그래서 자, 이게 뭐 이자 비용이나 수수료 비용 같은 걸로 가면 안 되고 85,000원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2월 4일 분기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2월 4일 액면가액 1,000만 원인 사채를 980만 원에 발행했어요. 오늘 발행한 거죠. 발행일에 회계 처리예요. 그러면 자,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중에 뭐 하셨죠? 할인 발행했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액면가액 1,0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980이 들어왔으니까 20만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회사채. 자,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대변에 죄송합니다. 차변 말고 대변에 회사채를 사채 액면가액을 대변에 뭘 적느냐? 액면가액을 적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만기에 갚아야 될 돈은 액면가액이거든요. 그래서 부채로 잡는 사채 계정으로는 액면가액이 들어가야 된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차변으로 자, 보통 예금 계좌로 98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9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마이너스가 뭐냐? 차변에 자, 계정 과목이 기억 안 나면 분명히 할인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서 이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정이 기억 안 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만 원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상각하는 분계가 아니고요. 상각 분계는 결산 분계로 가는 거고 요거는 지금 사채 발행에 대한 할인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4번 6월 17일입니다. 0617 6월 17일 생산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아래에 간이형 수중을 수령했어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요. 여러분 소모품을 구입하고 단기 비용 처리할 거면 계정 과목은 소모품 B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청소용품이니까 제조에 사용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조에 사용된다라는 걸 줬네요. 생산부라고 줬네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로 들어갈 때 500번대 코드로 들어가야죠. 그쵸? 그래서 청소용품. 그래서 청소용품인데 생산부라는 말이 없었으면 800번대 코드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청소용품이라고 했는데 생산부라고 했으니까 500번대 코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 구분 가서 보시면 지금 금액 2만 원 썼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다시 교재 그림에서 보니까 자,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줬어요. 현금. 자, 그럼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거죠. 그쵸? 현금이 얼마가 나갔어요? 2만 원이 나간 거예요.
특별히 다른 말 없잖아요. 문제에서 준 대로. 그다음에 차변에 소모품비를 처리를 하되, 자, 공장 우리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생산 원재료로 투입된 건 아니지만 생산 부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접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530번 코드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소모품비 비용으로 갔을 때는 코드만 500번대를 잘 해주시면 되고, 거래처 코드는 필요가 없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일반전표 9월 13일 분계입니다. 9월 13일 분계. 자, 매입처인 제주상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자, 일시적 차입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으면 우린 이자 비용이 생긴 거예요. 자, 이자가 20만 원이래. 그럼 차변의 이자 비용 20만 원. 근데 원천징수세액이 5만 5천 원이래요. 그럼 나머지가 보통예금? 그럼 원천징수를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우리가 원천징수를 한 거죠. 따라서 예수금 계정 잡아야죠. 급여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예수금인 게 아니고요. 원천징수세액은 우리가 원천징수 당한 게 아니고 직접 원천징수를 했다. 그럼 전부 다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일단 차변에 쉬운 거 이자 비용이다. 네, 이자 비용 이거는 900번대 영업외 비용 기타 비용 코드로 들어가면 되고요. 전체 세전 금액으로 20만 원 잡아주시고, 대변에다가 예수금이 얼마였어요? 원천징수세액은 그냥 예수금이에요. 부가세 예수금 아니고 5만 5천 원 하시면 되고, 대차 차액 14만 5천 원이 대변에 엔터 치면 대변이 돼요. 왜냐면 위에가 대변이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주는 거고요. 자, 보통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은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거래처 코드 안 걸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이게 차입금은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데 이건 이자 비용이라서 큰 문제 없어요. 그냥 거래처 코드 걸 필요 없이 이렇게 계정 과목하고 숫자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돼요. 끝나고 나면 X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2024년 6월 달에 치러진 제114회 실기기출문제 문제 1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되게 특이한 문제는 잘 없었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그나마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그나마 조금 이론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뭐 1번의 미지급 세금 미지급금, 그러니까 카드 결제인데 왜 카드 결제가 되면 그 대변에 미지급금을 잡을 거냐 외상 매입금을 잡을 거냐 그거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사실 2번이 별표죠. 그래서 조금 만약에 어려웠다 그러면 2번 문제가 이론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줄이 좀 이상하겠는데 별표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그래서 2번에 별표 하나 쳐놓고 어음 할인을 했을 때 그게 매각 거래다 하면 무조건 어떤 계정이 나와야 된다? 자, 대답해 보세요. 어떤 계정?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와야 된다. 그거가 이 114회 일반전표 입력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여기 3번 같은 뭐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는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이론이 관련되는 게 2번, 3번이고 1번, 4번, 5번은 그냥 우리 기술적으로 연습하신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114회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열심히 복습하시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충실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